교화 현장 속의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영등포 교당이 새로운 도량을 마련하고 마침내 이안봉부를 갖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근타원 임성윤 주임교무님, 원산 유원정 교도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 준비를 한참 하시는 과정일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안봉부를 하시게 된 거 축하드리고요. 우선 영등포 교당이 어떤 교당인지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교무님께서 먼저. 네. 영등포 구에는 교당이 3군데가 있습니다. 여의도 교당, 신길 교당, 영등포 교당 3군데가 있는데요. 여의도와 또 이렇게 방송국이 가까이 있는 목동은 굉장히 가까운 네. 근접해 있는 교당이고요. 반면 중국 교포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타운을 이루고 있는 대림동과도 근접한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영등포 교당은 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교도님들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실 있는 그런 교당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 소외 계층에 또 관심을 갖고 또 크고 작은 복지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교당입니다. 네. 무엇보다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당이라는 그 말씀 바로 제가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도님들의 마음이 이제 정말 이안을 맞는 이 마음이 정말 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당에 대한 자부심도 요즘은 한참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교당에 대한 자랑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영등포 교당은 상시 출석하는 교도로 보면 남자 교도님이 67명, 여자 교도님이 25명가량 상시 출석의 법회를 보고 있는 규모가 좀 작은 그런 교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도님들, 전체 교도님들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60세 이하 교도님도 20분 정도 네. 되고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교도님도 한 21분 정도 이렇게 돼서 앞으로 그 교화 성장의 여지가 큰 교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교당 자랑거리라고 그러면은 첫 번째 정말 동지애가 넘치는 교당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당을 이렇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이구동성 하신 말씀이 참 분위기 좋은 교당이다 그래요. 그리고 화합 단결이 잘 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법회 끝나고 점심 공양을 시작할 때 조리 봉사를 해주실 그 공양 당번을 조를 짜는데 많은 교도님들이 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 조를 무난히 편성을 하고 이로부터 매주 일요일 점심 공양, 사축의 점심 공양 이런 게 아주 원만하게 잘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교당 이전 불사를 하면서 천일기도를 올리는데 교도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기도 주례를 맡아서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고 이렇게 주례자를 모집하는데 또 서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주례자가 이렇게 모여지고 해서 오늘까지 587일째 기도를 원만히 잘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동지애가 넘치는 그런 교당. 규모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활동력에 있어서의 크고 작음이 다르다. 남다르다는 말씀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다른 교당에서는 우리 교당 활동하는 걸 보고 교도수가 수백 명 되는 교당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네. 현대에 어떻게 보면 이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지만 정말 활동적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영등포 교당이 과연 어떻게 시작된 교당인지 역사도 좀 궁금한데요. 교무님, 어떻게 시작된 교당일까요? 네, 저희 영등포 교당은 종로교당에서 19번째로 연원을 한 교당입니다. 그래서 원기 68년 이덕일 교무님을 토대로 해서 34년의 역사 속에 제가 9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시 영등포는 준공업 지역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는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직업을 찾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격동기 한국사에 영등포는 어떤 삶의 터전을 이루고 그러한 중공업 지역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장
많고 그런 그 공장 지역들이 다시 시대를 따라서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서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또 젊은 층이 또 유입되는 어떤 역동적인 그런 지역이 영등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한 역사와 더불어서 영등포 교당 역시 어떤 역동적인 그런 교화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영등포 지역의 참과 애안은 정말로 뭐 서울 시민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역사와 히스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등포 교당과 관련된 추억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회장님. 혹시 기억 남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특히 그 창립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잘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창립 당시에 그 교도님들이 거의 열반을 하셨고 또 몇 분은 뭐냐면 지방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셔서 그런 생생한 창립 당시의 이야기를 전하지 못한 게 참 아쉽네요. 네네. 다만 제가 예전부터 원로 교도님들한테 이야기 듣기에 교당을 맨 처음에 창립하고 그 다음에 2대 박인교 교무님 시절에 이전 불사를 했다 그래요. 그때 그 고생 이루 말할 수 없었나 봐요. 그때 정말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원로 교도님들이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또 교도님들이 그 박인교 교무님께서 얼마나 노고가 크셨는지 그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이야기들 지금도 제 기억이 쟁쟁한 것 같아요. 네. 참 영등포라는 이름 안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이미지나 느낌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영등포 교당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현대 지금의 영등포는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남다른 과정도 있고 남달라지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안 봉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순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4년 전 제가 영등포 교당에 부임을 해서 와서 보니까 주변 환경이 완전히 상업 지역이고 밤을 새워서 아침까지 또 영업을 하는 그런 식당가였기 때문에 뭐 수행 생활은 물론이고 기본 생활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물론 그 15, 16년 전부터 역대 교무님들께서도 그 생활에 많이 불편함을 겪고 그래서 교당을 이전하는 것이 교당의 아주 당면 과제로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교당 이전이 당면 과제이지만 서울에서 신축을 한다거나 또 어떤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제가 교도님들 마음 가운데 교당 이전이 당면 과제였지만 쉽게 용단을 내리기는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도 부임을 해서 교당 이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교도님들과 같이 고심을 하던 끝에 당시 그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전출과 제가 교도님들이 10년 대정진 기도를 올렸잖아요. 그 정진 기도를 올리면서 저는 그 기도문 문구 중에 대종사님 제자로 우리가 함께 하면서 대종사님께 과연 원불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보훈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제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도님들과 함께 천일 기도를 시작을 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교도님들 마음도 하나로 모아지게 되고 정말 저희들이 원을 크게 세울 수 있는 기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천일 기도를 결재를 하고 건축 불사를 위한 비전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하게 되었죠. 네. 회장님께서는 아마 그 이전의 세월부터 우리가 원대한 꿈을 서원을 세웠지만 한 단계씩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조금 많이 겪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어떻게 보면 결심이실 것 같아요. 교도님들이 결심하시게 된 그 순간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네. 그 참고로 저는 이제 서광적 교당 학생회 출신이고요. 여수교당 청년회 출신입니다. 영등포 교당은 원기 77년부터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25년 전에 그 교당 주변의 모습을 보면 교당 주변에 사무실이 제법 많이 있었고 양복정도 있고 식당은 간간히 있는 그다음에 초역세권에 아주 좋은 자리를 잡았었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음식점, 주점 이런 게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더니 근자에 와서는 뭐 식당
주점, 노래방 이런 게 그냥 교당 주변이 온통 밤이 되면 휘황찬란할 정도로 보통 하는 말로 먹자골목이 돼버린 네, 거예요. 네. 예, 2년 전부터는 교당 이전 문제가 교당 교화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기가 시작했고 2년 전 11월 1일 날 드디어 이전 불사를 위한 천일기도 결재를 올리게 되었었고 그렇게 해서 쭉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불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이전 봉불식을 앞두고 우리 교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큰 어떤 그 희망 이런 것들이 부풀려 있는 예, 그런 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은 제가 다른 교당의 예를 들긴 좀 그렇습니다만 천일기도를 결제하시고 해제하신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뭐 교당을 마련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만 절반을 채우신 과정에서 이미 이제 교당을 이안하실 수 있는 교당을 마련하셨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만큼 아주 절실한 서원이었고 절실한 서원이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기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장님 아마 결심하실 때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과 도저히 뭐 자리를 마련할 수 없으니 건물을 새로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물론 크셨겠습니다만은 이 건물을 마련하실 때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건물은 어떻게 좀 만족이 되시는지요? 만족이란 이럴 수 없겠죠. 예, 또 지어놓으면 더 새로운 욕심이 생길 수 있고 다시 짓는다면 또 이렇게 할 테니까 뭐 욕심은 끝이 없겠으나 저희들이 교당 이전 불사의 계획을 세울 때 대원칙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힘들었던 과정을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현 교당을 매각한 대금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새로운 건물을 매입을 한다고 하는 대전제 조건을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 같은 걸 야히 갖지는 않았고 적당한 정말 이게 그 신앙 수행처로서 적합한 공간인지 지역인지 이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좋은 교당의 공간이 형성이 될 것인가에 주안점을 뒀죠. 그래서 금방 이제 주임 교우님께서 이게 대강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1층에는 그 카페 분위기가 나는 그런 문화 공간이 조성된 거죠. 그리고 조그만 소회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지역사회 청소년교화에 좀 주력을 해야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됐었고 6층 대각전은 그 지붕을 도명으로 이렇게 해서 지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경 왔던 어떤 손님이 그러세요. 야 이거 이게 뭐랄까 성스럽고 뭐 거룩한 뭐 성당 분위기가 안 되나요? 뭐 그렇게 하면서 정말 좋대요. 그래서 오고 싶은 생각이 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대각전의 모습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듣고 있는 많은 교도들이 되게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영종대 육층 대전이 어떻게 생겼어? 하고 그런데 정말 시간에서 꼭 한번 와 보시면 참 좋겠고 특히 지금 현재 영동이나 새 교당의 6층 대각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교당이 없을 거라고 제가 한번 생각하거든요. 네, 꼭 오셔서 한번 이게 대각전 한번 참배하시고 보시면은 불사 계획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딱 들어맞지 않는 공간이었다는 말씀을 지금 방금 전에 해주셨던 것 같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들도 굉장히 많고 고심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봉불시계, 특히 신축이나 이안봉불시계 가는 교도님들은 새집 구경 가는 기분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도 우리 교당도 이랬으면 좋겠다 혹은 우리 교당도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가지시고 새로운 소원을 또 품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파되는 어떤 그런 기운들로 계속 이어져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조금 심각하시는 것을 좀 여쭤보면 이렇게 이안봉불을 하시면서 특히 서울시 안에서는 새로운 건축을 한다라는 것이 조금 매우 불편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 문제가 항상 결부되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것을 맞춰서 큰 무리를 하지 않는 측면에서 이어져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교당을 위해서 좀 조언하실 부분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또 추진하고 계신 많은 교당들이 계시니까요. 어떤 말씀이 좀 계실까요? 저는 누구나 하고자 하는 원은 웬만하면 다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원을 세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 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력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정성과 수행의 노력이 곧 원력으로 또 반영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불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 원력이 하나로 뭉치면 그 어떤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교당을 옮기고자 하는 이전하고자 하는 뜻은 다 같지만 그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때를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 아니다. 지금이 때다. 각각의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사를 통해서 교도님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그런 또 역경이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가장 불사를 이루면서 첫 번째로 삼았던 것은 교도 간에 하나로 마음을 뭉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더 기도에 더 공을 들이고 저희가 천일기도 결제하고 200일 만에 새 교당을 마련했거든요, 사실. 네. 그건 엄청난 정말 위력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고 400일 만에 또 저희 교당이 그 기존의 교당이 매각이 됐고 그리고 500일이 채 안 돼서 모든 공사들이 다 이렇게 지금 뭐 천일 기도가 아직 절반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러한 것은 뭐 시일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늦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뭐 3000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당도 있고 많은 교당들의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도님들의 원을 그 원력으로 뭉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은가. 그 원력이 뭉치면 크고 작은 이견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일자님께서도 전해주실 말씀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 금방 말씀하신 근타원 주임교무님의 그런 그 대원력을 기반으로 하는 불사, 이건 정말 중요한 거고, 실제로 이제 이전을 추진해가는 그런 실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전 불사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전 이 불사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끝없이 다 끄집어 내줘야 되겠다. 다 끄집어 내주고 그게 수용이 돼야 된다. 그게 수용이 안 되면은 그거는 끝없이 문제점으로 남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추진하려다 보면은 분명히 반대 의견일 수 있죠. 근데 그 반대 의견을 설득하려고 만다면 끝없는 난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반대하는 그 의견도 우리 교당을 사랑하는 의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수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하고요. 특히, 추진위원단들이 좀 강건해야 된다.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교도님들은 우리 교당을 생각하면서 노심초사할 수가 있잖아요. 노심초사예요. 당연한 거죠.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 노심초사하는 교도님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드리고 잠재워 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 힘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가장 정점에 서 계시는 교무님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는 추진단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불사라고 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합력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을 지금 불사로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교당을 마련하셨어요. 교당 도량을 마련하시고 새롭게 해보고 싶으신 일들이 앞으로 쭉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과거에 학창시절에 대산종사님을 가까이 뵙고 모실 때 각 교당에서 천년의 만보살이 배출되는 도량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받들면서 한 부처님 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천년의 만보살이 배출될까 항상 그게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화 현장에 나와서 교도님들과 함께 교화하면서 들어졌던 생각이 이 도량에서 정말 공부하는 참으로 깨닫는 그런 인연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나와지지 않는다면 이건 살아있는 도량이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당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주인 없는 건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교당에서 정말 공부하는 인연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이 안에서 참으로 대종사님 교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또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인연들이 많이 나와지도록 서로가 노력하고 저도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회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많이들 보러 오시고 참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결국 주인으로서 편한 공간을 갖지 않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교당을, 손님을 맞는 교당을 만드시겠다는 그 의지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교무님 방금 다 설명해 주셨겠지만 혹시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량에서. 새교당 이전 불사를 하면서 바라는 게 무엇이냐고 한다면 저는 이제 교도회장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화 성장하는 젊은 교당, 네, 교화 성장하는 젊은 교당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큰 바람을 갖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층에 그 카페와 같은 그런 문화 공간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제 그 청소년 교화 활동에 열심히 뛰고 계시는 교무님들의 전폭적인 좀 지원을 좀 받아서 청소년 교화 육성에 또 심의를 기울여야겠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그 중등교사인 정토님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상담 활동도 잘하고 있고 청소년 활동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무님, 정토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그 부모와 청소년들에게 그 행복 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모임실이 있으니까 지역사회 청소년들한테 소모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렇게 청소년 카페도 한번 운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그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등포 지역에 대한 어떤 분석이 참 정확하게 다 되셨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또 괴로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놓치지 않고 교화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또 듣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끝부분에 항상 저희가 드리는 시간은 영상 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시고 싶은 분에게 어떤 말씀이든 괜찮으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숙세의 인연으로 주세볼 회상에 참여하여 교단 100년 성업을 원만히 마친 우리 영등포 교당, 그리고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도들은 서울교구의 교화 정책에 따라서 당산동, 물레동, 양평동 지역의 거점 교당으로서 우리의 수건사업이었던 교단 이전 봉부를 하여 지역사회 교화의 새로운 둥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등포 교당 교도들은 행복한 새 교화 도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천일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개축 공사를 하면서 많은 출가 제가 교도님께서 큰 성원을 보내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일원대도의 전법교화가 100년 성업의 으뜸 사명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영등포 지역 사회에 은혜와 감사가 샘솟는 교당, 정법이 꽃피는 교당, 모두가 오고 싶은 행복한 교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영등포 교당 교도들은 34년의 역사를 반석으로 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교화의 노력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 평화의 세상을 실천하시고 천불만성의 열애상을 염원하셨던 스승님들의 경륜을 받들면서 저희 영등포 교당이 천불만성의 정법 도량으로 만들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뜻깊은 봉부식 자리에 출가 제가 많은 교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 큰 성원과 축원을 해주신다면 그 기쁨이 한량 없겠습니다. 부디 함께 하시어서
큰 힘 더해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정말 저희 원불교의 언어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교무님께서도 하실 말씀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영등포교당 불사를 마치고 나니까 저희 젊은 교도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교무님 너무 멋져요 라고 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교무님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저희 영등포교당 이전 못할 줄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무님 원을 세우면 반드시 그 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무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에 다소 어려웠던 그런 마음들이 일순간에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원을 세우면 그 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인연들이 모여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협시불과 같은 그런 인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등포교당 이전 불사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화두처럼 생각했던 단어가 불사였습니다. 불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뜻을 그대로 단어를 풀이해 보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또 화두로 삼아 보니까 사람불사가 인재불사, 사람불사가 가장 큰 부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지 않은가 하는 깨달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려내는 것이 부처님 하시는 일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등포교당 불사를 이루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났고 많은 인연들과 더불어서 행복한 마음으로 불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딛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던 많은 출가제가 교도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불사는 이루어진다. 불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한 말씀이 저를 지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출가제가 인연 깊은 모든 교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봉불식에 오셔서 이 모든 기쁨과 행복 함께 나누시기를 염원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새로운 집을 꿈꾸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공간에서 어떤 생활을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이제 때가 됐거나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기 마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등포교당의 이한봉부를 보면서 정말 크게 느낀 것은 단순히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공간으로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꼭 이것이 필요했고 이제 그 공간을 이뤘으니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교도님들께서 순간순간 감동하셨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거진원도 그 공간을 찾아가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려야 하는 게 저희 사명이니까 자주 불러주시고 자주 나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